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8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종가를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1% 하락을 보여주었고 코스닥은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종가를 봤을 때는 어제하고 동일한 81,9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정말 좋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많이 만회했고 약 0.8%의 하락으로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0.8%의 상승이 나왔고 오후장 내내 빨간불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최근의 성장주 중에서 가장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이거래일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반대로 이거래일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은 거래대금이 소폭 증가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기관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오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지만 어제하고 오늘 지금 2거래일 동안 순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째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오늘은 기관 쪽에서 일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두 주체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이버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2거래일 연속으로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는 조금 카카오보다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2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던 시장 흐름 속에서 매수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름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기관 주체들을 살펴보면 모든 주체가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부터 지금 8거래일 동안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아가 현대차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아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두 주체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거래일째 마찬가지로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한번 2차전지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먼저 LG화학은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이 당시 이때 외국인이 이틀 동안 강한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의 순매도 물량 이 물량이 줄지 않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은 썩 좋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이 여전히 순매도를 보여줌으로써 조금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과거 4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과 함께 주가도 4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왔으니까 한 번쯤은 쉬어가는 구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HMM, 기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두산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도 오늘 주가의 큰 변동성과 함께
약세로 마감이 되었죠. 자,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무려 3% 이상의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D램 제품에서 대규모 불량이 나왔고 품질 이슈가 번지면서 약 2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는 그런 루머가 나왔고, 이런 내용이 오늘 SK하이닉스의 장 초반 약세를 불러일으켰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죠. 일부 D램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갈수록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볼 점이 있다면 정말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흘러들어온 이야기와 사측의 입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입장을 취해봐야 되는데, 먼저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통 통상적으로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호재는 빨리 알리고 싶어하고 악재는 최대한 줄이거나 다소 공개를 꺼려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재가 발표가 된다면 분명히 주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악재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인 센텐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그러고 있다, 그런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의 통상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그러한 현상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측에서는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항상 중립적인 의견으로 두 가지 의견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황이 좋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황이 좋은 상태에서 리콜 이슈, 화재 이슈, 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 그리고 지금처럼 SK하이닉스의 품질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될 때는 정말 추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황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지 단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이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시점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황이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화재 이슈, 리콜, 반도체 쇼티지, 그리고 품질 이슈, 그 외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슈가 번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던가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런 구간을 통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유사한 기업인 삼성전자,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왔는데 약 10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11조 원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3분기하고 4분기죠,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10조를 넘기게 된다면 아마도 3분기와 4분기에는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9만원을 돌파하고 1월 직전 고점, 나아가서 10만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D램 현물 가격, 지난 3월달까지 조금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현물 가격, 지금 다소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D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SK하이닉스에게 매출과 영업이익에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시면 D램 현물 가격과 마찬가지로 지난 3월 초에 15만원의 고점을 형성했고 조금은 조정 구간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어쩌면 이러한 부분이 3월달 박스권에 이어졌던 D램 현물 가격,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 이 D램 현물 가격 추이하고 상당히 닮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업계에 따르면 지금 약 3개월 동안 D램 현물 가격이 박스권을 보여주었지만 올 3분기부터 워낙 모바일 D램 시장이 타이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 또 삼성증권에서는 최근에 미국 대형 고객사들과
공급자들이 3분기 모바일 D램 계약을 전분기 대비 무려 20에서 25%의 인상된 가격으로 체결하였다는 그런 내용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와 애플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규 스마트폰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고 그동안 박스권을 보여주었던 D램 현물 가격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램 현물 가격을 보시면 방금 전 SK 하이닉스의 차트하고 상당히 닮아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D램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D램 가격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가전, 그리고 파운드리, 다양한 사업들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이 될 수 있는 D램 현물 가격,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도체 기업이지만 사업 범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이슈가 되었던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세계 최초로 치매의 속도를 늦춰주는 첫 치료제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젠 기업과 일본 에자이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치료제인데 지금 이 내용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5%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조금씩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CMO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젠하고 국내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도에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합작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설립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치료제가 생산이 된다면 가능성 측면에서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상까지는 조금은 시간적인 측면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급등이 나온 종목도 상당히 많으니까 저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또 차라리 매수를 하게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적으로 관찰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참석한 G7 재무장관 회의, 여기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옐런 재무장관이 블룸버그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약간 인상하는 환경이 다가오게 된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금리와 10년 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다. 이런 발언이 될 수가 있는데 지난 과거죠. 한 2달 전이었나요? 이때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 연준 의장 출신이고 너무나도 이 생태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 또 테이퍼링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누설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반응을 체크해보자 이런 취지도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을 떠보는 거죠.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저는 오히려 간헐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그때그때 조금씩 충격을 줄 수 있는 우호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HM의 주가를 보시면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또 21선 위에서 계속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약세가 나왔고 정말 오랜만에 21선을 이탈한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은 다시 현재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 5% 이상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 HM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한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이슈가 뭐냐면 HMM이 지난 190일 12 발행을 했고 이 12 물량이 이번 달 30일에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규모는 3천억 규모이고 대한민국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 물량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산업은행의 만기 이자로만 약 300억 원의 수익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12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시세 차익만 무려 2조 2천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만약에 일반 투자자라면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해서 2조 2천억이라는 큰 수익을 거머쥘 텐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연 12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할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책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익 차이에서 너무나 큰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료를 앞두고 있는 190회 12 물량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은행법에 따라서 약 1조 8천억 원의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조 8천억의 시장이 풀릴 수가 있고 물론 1조 8천억의 시장이 풀리게 된다면 장내 매도보다는 블록딜 형태로 시간을 거래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렇더라도 1조 8천억이란 규모는 지금 HMM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10%에 조금 근접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2 물량 6월 말에 만기를 앞두고 있고 과연 산업은행이 어떤 센텐스를 취하는지 이 점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 한 번씩 참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방향성을 세워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지난 1월 11일 3266포인트를 단 2포인트 남기고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미국의 FMCA 이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소 오늘과 같이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한번 중요하게 보시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투자의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